영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와 남편 민석은 몇 달 전 첫 아이를 가지게 되어 기뻐했다. 불임 치료나 어려운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아기를 임신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임신 초기 영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의사로부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며 영은 아기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후 예상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석과 함께 병원으로 가는 길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원에 도착하고 영은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길 바랐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내 기쁨의 순간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찼다. 아기가 태어나자 분만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영은 숨을 헐떡이며 아기를 가슴에 안으려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아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영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눈에는 큰 의문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죠? 아기는 괜찮은 거죠?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몇 분 후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영에게 다가왔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영 씨, 아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초음파에서는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출생한 아기는 의사는 말을 끊고 고개를 떨구었다. 영은 두려움에 떨며 뭐가 잘못된 거죠? 아기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 그때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기에게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에 영은 마음이 움찔했다. 아이가 정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까? 초음파에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영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초음파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말을 믿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그 어떤 예상과도 달랐다. 의사의 말은 계속해서 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이상한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영은 아기를 병원 내 다른 부서로 이송시키기 전까지 그 무엇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그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때 민석이 병실로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그 역시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영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석, 무슨 일이죠? 아기가 괜찮은 거죠?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 우리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기에게 이상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을 거야. 영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초음파 검사에서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고 했던 의사들의 말이 떠올랐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한 걸까? 누군가가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날 병원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영과 민석은 자신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한 채 수많은 검사와 확인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 산부인과 전체가 충격에 빠지게 될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영과 민석은 병원에서의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아기를 데려와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아기를 보여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어두운 병실 안에서 영은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걸까? 초음파에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영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왜 아기를 다른 부서로 이송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고 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조금 멈칫하며 말했다. 영 씨,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기의 신체적인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은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아기가 어떻게 된 거죠?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다. 아기의 신체는 정상적으로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특징이 아주 특이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기의 혈액과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유전자? 이상? 그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럼 제 아기가 영씨, 우리가 조사한 결과 아기의 유전자가 일반적인 사람과 다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런 유형의 유전자 변형은 그동안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유전자 변형이 자유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원인인가요? 누군가가 아기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영은 손을 모은 채 의사를 향해 간절히 물었다. 그것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기의 유전자 변형이 인간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아기의 몸 안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유전자 변형? 그런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영은 아기를 다시 한번 안아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아기는 그녀의 곁에 없었고 의사는 다시금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그날 밤 영은 병원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석은 외부에서 계속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불안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기가 무엇인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병원 측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영의 마음은 점점 더 뒤틀려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기의 유전자에 대해 생각하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해했다. 그런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에서 이번에는 그녀와 민석을 따로 불러서 중요한 결과를 알린다고 했다. 영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품고 병원으로 향했다. 영과 민석은 병원으로 향하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병원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모든 직원들이 정해진 일정을 따르는 듯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차분하지 않았다. 영은 불안함을 참을 수 없었고 민석은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을 쪼개듯 조급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해 의사가 기다리고 있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보였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영은 그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전자 변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변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종류의 유전자 변형이었어요. 영은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럼 무슨 말이죠? 영은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 유전자 변형은 인간의 유전자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이한 형태로 우리가 보지 못한 종류의 유전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기는 사람의 유전자가 아닌 다른 생물의 유전자와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석이 의문의 얼굴로 물었다. 우리는 이 아기의 유전자에서 어떤 생물의 DNA가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생물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전혀 인간과는 다른 생물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끊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 말을 이었다.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생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은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아기는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럼 도대체 뭐죠? 영은 눈을 크게 뜨고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기의 유전자에는 일부 생물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생물은 인간의 진화적 조상 중 하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과학적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영은 눈앞이 아찔했다. 그럼 이 아기는 왜 그저 초음파 검사는 이상이 없다고 했던 거죠?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밝혀졌습니까? 초음파는 그저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내부의 유전자 구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음파로는 찾을 수 없는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 어두워졌다. 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야기는 정말 인간일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석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기를 치료할 방법은 있나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기의 유전자 변형은 너무 복잡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영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9개월 동안 기다려온 이야기가 이토록 끔찍한 진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진실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영씨, 민석씨, 잠시만요. 갑자기 병원 직원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병원 외부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기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영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영은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일인가요? 민석이 묻자 직원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와 관련된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제 공개될 것입니다. 영과 민석은 병원 직원이 말한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궁금해졌다. 직원은 잠시 대기하라고 하며 급히 병원 밖으로 뛰어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 안의 긴장된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영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기의 유전자 변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물음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병원 직원이 다시 들어와 문을 닫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직원의 손에는 작은 박스가 하나 들려 있었다. 그 박스는 뭔가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는 듯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민석이 먼저 물었다. 그 박스 안에는 뭔가 있습니까? 비밀이란 게 도대체 뭐죠?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왔던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는 어린 아기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영의 남편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그녀의 손끝이 사진을 만지며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직원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 사진은 바로 10년 전 그가 사망했다고 보고된 시점에 찍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와 그 사람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영은 한 걸음 물러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죠?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아기의 유전자와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기의 유전자 속에 남편의 생명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와 관련된 유전자에는 실종된 남편의 DN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그의 아이입니다. 그 순간 영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며 무너지듯 쓰러졌다. 모든 것이 거짓말인 듯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은 과거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이제 그 남편의 DNA가 살아있는 아기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현실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 남편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는 왜 사라졌고, 왜 10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나요? 민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직원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보고되었지만 그의 사망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 아기뿐입니다. 그 아기 속에서 남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 아기는 정말 내 남편의 아이일까요?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아기의 유전자는 분명히 남편의 DNA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 아기가 태어난 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유전자가 변화하면서 그 아기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다시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왔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다. 이 아기와 관련된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유전자에서 확인된 특이한 요소는 인간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순히 유전자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말에 영은 한층 더 긴장했다. 위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기는 도대체 뭐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그 아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존재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눈을 감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고 있던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기억 속의 남편이 아닌 어떤 신비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10년 전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놓칠 수 없었다. 바로 아기의 유전자와 그가 가진 특이한 성질이었다. 위험이란 말이죠. 영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병원 직원에게 물었다. 이 아기는 정말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아기의 유전자에는 우리가 이전하지 못했던 특이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기가 성장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영은 숨을 죽이고 직원의 말을 들었다. 그럼 이야기가 커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직원의 표정은 점점 더 긴장된 모습으로 바뀌었다. 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아기의 유전자에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성장하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한 능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초능력적인 능력이라든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능력. 영의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었다. 초능력이라니,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아기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 아기가 성장할 때 뭔가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기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아기가 가진 유전자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기의 특이한 유전자와 그로 인한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 민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아기의 존재는 그 어떤 보통의 아이와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병원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다.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그는 영의 곁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이게 정말 다가오는 현실인가? 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기에게서 발견된 유전자의 특성, 그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이 아기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어.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기가 자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초능력적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두려움이 솟구쳤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지? 이 아기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 직원은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특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다. 이야기가 커지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이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민석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야.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내야 해.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매우 긴장된 모습이었다. 그는 병원 직원에게 말했다. 저는 이 아기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영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민석도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 아기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기를 데리고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과 민석은 그 말을 들으며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이고 왜 그들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영과 민석은 남자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남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10년 전 불가피한 상황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잠시 사라졌던 아기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아이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그 말에 영은 충격을 받았다. 민석도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이 이 아기의 아버지라고? 그럼 이 아이는 그때 내가 알고 있던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10년 전 이 아기의 임신은 그 자체로도 이상한 사건이었죠. 초음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아기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영은 남자의 말을 듣고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숨겨진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남자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아기의 유전자에는 인간의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DNA가 섞여 있습니다. 아기의 신체가 변형되면서 그 안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이 아이가 자라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잖아.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온 이유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영은 남자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자라면서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아기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자라면서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영은 남자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아파왔다. 그녀는 남자의 존재가 그녀와 민석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 모든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지키고 그 능력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는 이 아기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타날 위험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아기의 능력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병원 내에서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다. 모든 불이 꺼지고 병원 내의 모든 시스템이 멈췄다. 영은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민석은 당황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정전이 된 거지? 남자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 아이의 능력, 지금 이 순간 그 능력이 발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은 소름이 돋았다. 이 아이가 뭔가를 했다고요?
이 아이의 능력으로 인해 정전이 일어난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이 아기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능력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갑작스러운 정전이 다시 풀리면서 병원의 조명이 켜졌다. 그러나 그 순간 병원 내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일들이 점차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 아기의 능력은 단순히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병원의 모니터에 이상한 코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영은 눈을 크게 뜨고 병원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너무나도 불규칙적이었고 그 코드들 속에서 알 수 없는 패턴이 흐르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야. 이 아기에게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말이지.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병원 모니터에 나타난 불규칙적인 숫자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암은 그 코드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민석을 쳐다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이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은 모니터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컴퓨터 코드가 같아. 하지만 왜 병원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거지? 남자는 모니터를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숫자들은 이 아기에게 숨겨진 무언가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아기가 자신도 모르게 발현시킨 능력의 흔적이죠. 이 코드들은 아기의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 능력은 단순히 사람들의 감정을 읽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자기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은 그 말을 듣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럼 이 아기가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시스템이 이상을 일으킨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아기의 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지금 병원 시스템이 정지된 이유도 그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점차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흔들며 불안해했다. 그럼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 이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남자는 잠시 침묵한 후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낮아졌다. 그렇습니다. 이 아기의 능력은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능력은 우리가 알지 못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해요. 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진실을 밝혀낸다니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죠? 남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이 아이와 관련된 과거의 비밀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깊은 역사적 비밀과 얽혀 있습니다. 역사적 비밀? 민석은 의아하게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사건은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오랫동안 숨겨졌던 사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때 병원 내의 모든 조명이 다시 깜빡이며 마치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진 것처럼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모니터에 나타난 코드들이 갑자기 자주 깜빡이기 시작했고 화면이 불규칙적으로 깨어지며 나타났다. 영은 그 상황을 보며 심장이 뛰었다.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남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야기의 능력이 다시 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전자기기 영향을 넘어 더 깊은 무언가가 시작되었어요. 모니터 화면 속에서 나타나는 코드들은 이제 점점 더 복잡해졌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며 어떤 특정한 패턴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 코드들이 점차 더 명확해지고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하나하나 읽혀지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영은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숫자들이 다가오는 무언가를 예고하는 건가요?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니요. 이 숫자들은 단순히 예고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이미 시작된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순간 병원 안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대기실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일어났고 이상한 표정으로 병원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무리 수많은 환자들이 대기 중이라도 그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시작인가요? 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아기의 능력이 발현되면서 그 능력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은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 능력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이 아이가 지닌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은 병원 복도를 걷다가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병원 안은 여전히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분위기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도 이상한 공기가 떠돌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 능력이 점점 더 발현될수록 병원 내 사람들까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영은 민석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병원 한쪽에서 남자와 함께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다. 민석 씨, 영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민석은 화면을 열어놓고 그 숫자들과 코드를 분석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숫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아기의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 영향은 점점 확산될 거야. 문제는 그 능력이 지금 병원 내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지. 영은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그럼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작하는 건가요? 민석은 답했다. 정확히는 조작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감정이나 생각을 끌어내는 거야. 그게 바로 아기의 능력이 가진 본질이야. 이 능력이 발현될수록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될 거야. 그때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급격히 변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더니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선 어떤 표정도 없었다. 눈빛은 공허하고 마치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떤 마법에 걸린 듯 서로 말없이 병원을 떠나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영은 무서운 느낌을 감추지 못했다. 왜 다들 갑자기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민석은 눈을 크게 뜨며 그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 이 아기의 능력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야. 아마도 그 능력이 사람들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자극한 거겠지. 감정의 폭발 혹은 억눌린 기억들.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아기의 능력에 의해 그들의 내면이 뒤집어진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영은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중요한 문제야. 이 능력은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우리가 이 상황을 막으려면 먼저 이 아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해. 그 능력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때 병원의 대기실 앞에 한 명의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기요, 큰일이에요. 아기와 관련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죠? 영은 당황하며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침대가 사라졌어요. 아기의 침대와 그 주변에 있던 물품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아기가 어디로 간 거죠? 이건 민석은 침착하게 말했다. 단순한 일이 아니야. 아기가 사라졌다면 그건 아기의 능력이 발현되어서 일어난 일일 거야. 아기가 스스로 자신을 숨기기 위해 능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기가 사라졌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병원 내에 아무도 모른 채 숨겨진 곳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손쓸 틈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커요. 영은 급히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바로 그 아이를 찾아야 해요. 이 능력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할 거예요.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그 아이를 찾아서 이 상황을 끝내는 거야. 영은 결단을 내리고 민석과 함께 병원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기의 행방을 찾기 위해 병원 내 여러 구석을 헤매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이 찾는 아기의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영과 민석은 병원 내 복도와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기의 행방을 쫓았다.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아기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다. 그들의 마음속에선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갔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간 거죠? 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민석은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다. 하지만 분명히 아기의 능력은 여기 병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선 이 아기의 능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해. 그 순간 병원 안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병원 지하에서 갑작스레 정전이 일어났고 모든 조명이 꺼지면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다. 공포에 질린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공포의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살폈다. 이건 분명히 아기와 연관이 있어요. 영은 급하게 말하며 민석의 손목을 잡았다. 지금 정전이 일어난 것도 아기가 그 능력을 발휘한 결과일 수 있어요. 아기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가 예상한 범위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아이를 찾지 않으면 병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무겁게 어두운 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비어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같이 기계적이었다. 마치 아기의 능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민석은 그제서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우리가 그 아이를 찾아야만 해. 그 능력이 너무 강력해지면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때 병원 지하의 한 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영과 민석은 그 소리에 이끌려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 그들이 도달한 곳은 병원 내 한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저기, 그 아이가. 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으나 불빛이 가물가물이 비추는 곳에 작은 아기가 서 있었다. 아기의 눈은 전혀 감정이 없었고 그 표정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냉담한 표정이었다. 이 아이가 민석은 말을 잃었다. 그 아이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해.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야. 영은 그 아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아가야? 왜 이러는 거니? 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영과 민석을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눈앞에서 그 아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기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그 능력이 병원 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온 것 같아. 민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의 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 순간 아기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가 퍼질수록 병원 안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군. 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막을 수 없다면 이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 거야. 병원은 이제 완전히 변해버렸다. 아기의 능력이 발산되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고 왜곡되었다. 영과 민석은 아기의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눈빛 속에서 공허함과 혼란을 느꼈다. 병원 복도는 이제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감정 없이 그냥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상호작용하지 않았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였다. 이게 다 아기의 능력 때문이야.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아이가 병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을, 행동을 뒤흔들어 놓은 거야. 이 능력은 더 이상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찾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이제는 이 아이의 능력 자체를 이해하고 그 능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만 해. 영은 민석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아이를 구할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야 해요. 더 이상 이렇게 병원 내 모든 사람들을 잃을 순 없어요. 그들은 아기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아기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기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공허한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감정을 가진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영은 그 아이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제 널 이해해야 해, 아가야. 우리가 네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네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아야만 해. 아기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영과 민석은 그 아이에게서 강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순수한 능력의 폭발이었다. 아기의 능력은 이제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하고 그 능력은 단순히 병원 내의 사람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에너지는 이제 병원 밖으로 퍼져나가며 더 큰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어. 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곳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영은 그 말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며 아기에게 다가갔다. 우리가 널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네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해. 그 순간 아기의 눈빛이 변했다. 불길한 에너지가 더 이상 폭발하지 않도록 아기의 능력이 서서히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아기의 능력이 완전히 잠잠해지면서 병원 안의 사람들이 점차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다. 그들의 표정 속에서 감정이 돌아왔고 공허했던 눈빛도 사라졌다. 우리가 해냈어. 영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의 능력을 잠재울 수 있었어. 하지만 민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아이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야. 언젠가 다시 이 아이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어.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제어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 상황은 또 다시 반복될 거야. 영은 민석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능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병원을 떠날 때 병원 안에는 더 이상 공허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되는 순간 영과 민석은 잠시 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기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그 능력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할 거야. 민석은 천천히 말하며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맞아요. 영은 결연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 아이의 능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아기의 능력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 능력을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 여정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끝, 끝.